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물건을 보러 갈까요? 목동이면 좀 비싼 빌라 보러 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강 PD님은 단기 투자가 좋아요? 아니면 장기 투자가 좋아요? 저는 단기 투자요. 단기 투자. 네. 그래서 오늘 소액으로 가능한 단기 투자 빌라를 보러 왔습니다. 소액이라고요? 네. 우리가 단기 투자하면 확실히 지금 시기에는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훨씬 더 낫거든요. 빌라가 훨씬 더 수익이 돼요. 근데 우리가 소액으로 하면 서울에서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화곡동 아닌가요? 네, 화곡동 혹은 이제 은평구 정도 되겠죠. 네. 근데 이제 화곡동은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빌라 사기나 빌라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찝찝하니까 두려우니까 잘 안 들어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경매로 낙찰받고 매도 사례가 계속 소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좀 몰리긴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화곡동에 소액으로 할 만한 물건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높게 낙찰이 됩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여기서 많이 낙찰받고 매도하긴 했죠. 많이 받으셨죠? 네. 근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긴 하는데 이제 워낙 많이 낙찰받고 물건을 내놓다 보니까 화곡동에 좀 물건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니까 낙찰가도 올라가고 매물은 많으니까 매도가는 낮아지고 네. 실제 수익이 없대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좀 몰리지 않는 곳에 우리가 소액으로 수익을 낼 만한 곳이 어딜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곳에 지금 온 거예요. 오. 저희가 등촌역에서 좀 나왔죠. 네. 그럼 이 등촌로가 보이고 오른쪽 서쪽 방향이 여기가 강서구 등촌동, 그리고 여기 동쪽 방향이 양천구 목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동에 있는 물건 보러 갈 거예요. 목동인데 어떻게 저렴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학원가 막 몰려있는 그 목동 아파트 있는 데가 아니라 등촌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목동이에요. 아. 근데 이 등촌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역세권이긴 하죠. 네. 10분 정도면 걸어 다닐만 하죠. 걸어 다닐만 하죠. 네. 그리고 9호선 등촌역이 좋은 게 뭐예요? 강남까지. 네, 9호선이 서울 일자리 가기가 좋아요. 네. 여의도까지 13분이면 가고 또 신논현까지 30분이면 가잖아요. 서울 일자리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네. 근데 우리 9호선 라인 보면 대부분 집값들이 비싸요. 맞아요, 맞아요. 그나마 우리가 가성비 있게 좀 들어올 수 있는 데가 네. 이쪽 등촌역 인근인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수요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막 결혼하시는 신혼세대나 그리고 아이 하나 정도 있는 2, 3인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나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여기. 사람 되게 많죠. 네. 그리고 여기 깨비 시장이라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게 빌라 모여 있는 곳에 가보시면 시장이 꼭 있어요. 맞아요. 바로 여기 있네요. 시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단기 매도의 결정에 영향 많이 주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시장이 있으면 좀 편한데 와, 사람 되게 많죠. 네. 그래도 등촌역에서 내려가지고 집까지 가는 길에 시장이 있으면 이거 뭐 과일이나 뭐 먹거리나 그쵸. 저녁거리나 사가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네. 그 장점이에요. 근데 집값에 뭐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시간대는 좀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안 보이죠. 아. 지금 오후 시간대다 보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네요. 아, 확실히 뭐 활발한 느낌이 있네요.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시장을 통해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큰 길 따라서 들어가도 되고요. 아. 하지만 우리가 큰 길 따라서 들어가면 차 소리가 많이 들려서 우리 문 PD가 굉장히 좀 싫어하죠. 네. 시장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네. 여기도 사람 소리가 굉장히 많네요. 그래도 한번 뚫고 가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물건지 오렌지 벽돌로 쌓아 올려서 그런가 봐요. 요즘 붉은 벽돌 보기 좀 어렵긴 한데 네. 붉은 벽돌이 아니라 오렌지색 벽돌로 지금 올렸습니다. 근데 뭐 벽돌로 올렸다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된 빌라는 아닙니다. 지금 사용 승인일이 2016년에 났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8년 된 거죠. 네. 만 8년 됐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이 일대에서는 준신축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신축 빌라 공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이 아파트 시장이 가려져서 이 빌라 시장이 지금은 화두가 안 되고 있는 거지 빌라 시장도 완전히 망가졌어요. 네.
왜냐면 지금 뭐 건축자재 가격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전세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이 빌라를 계속 이제 기피 하다 보니까 신규 분양이 안 되는 거죠. 네. 분양이 안 되니까 공급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 8년 차 정도 됐다라고 하면 주신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빌라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지금 단기 매도가 가능한 거예요. 아, 더 이상 사람들이 전세로 못 들어가고 월세 아니면 매매로 좀 봐야 되는데 월세 가격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차라리 매매하는 게 낫겠다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월세는 매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가성비가 있어야 사람들이 이제 할 마음이 있겠죠. 네. 네, 오늘 물건은 어떤지 좀 살펴볼 건데 지금 필로티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내려도 눈이 내려도 일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차수도 좀 세워봐야겠죠. 네. 일단 우리가 총 5개 층으로 되어 있고요. 한 층에 3개 오실씩 있어요. 그러면 15세대가 있죠. 주차가 여기 한 대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2대. 잘하면 여기 3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3대 가능하고 4, 6, 7, 8 9대, 10대, 11대, 12대까지 가능한데 이 앞에까지 주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15대 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1세대 1주차라고 써 있어요. 네. 총 15세대가 있고 물론 이제 이중 주차까지 해야 돼서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주차는 가능하다. 네. 우리가 한 층에 3개 오실이 있는데 1호하고 3호는 3룸이에요. 근데 2호 라인은 이제 2룸이거든요. 투룸에 사시는 분들은 차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역세권이고 하다 보니까 차 없이 그냥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차하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 현황도 여기 다 나와 있네요. 2, 4, 6, 8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넉넉합니다. 네. 그리고 201호가 물건이 지금 나왔는데 와 지금 우편함이 엄청 쌓여있죠. 지금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좀 살펴볼 텐데 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지금 나간 상태인 것 같아요. 우편물이 엄청 쌓였죠. 네. 근데 이렇게 좀 쌓인 데는 이 빌라의 어떤 반장님이나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용관리비도 한번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 반장님은 어떻게 찾아요? 호실 눌러서 불러봐야죠. 네. 네, 반장님 누구신가요? 그리고 우리 차우니까 여기에서 경매 정보지 보고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네. 오늘 물건은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권은 7.6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12.4평이에요. 엄청 크진 않죠? 네. 근데 아마 실면적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정가는 2억 9,800이 나왔어요. 현재 신건이고요. 한번 유찰된다라고 하면 최저 매각 가격 2억 3,840만 원으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겠죠. 권리사항을 보시면 22년 11월 23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네.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근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채권 양도를 받아서 이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이에요. 이 대항력을 포기했으니까 뭐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금액은 하나도 없겠죠.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상의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입찰해도 되는 물건이긴 하지만 이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은 우리의 경쟁자가 또 누가 될 수 있어요? 허그. 네, 허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세가 이 감정가보다 높은 물건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시세 조사도 명확히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안 들어갈 이유는 없죠. 네. 그렇다고 막 높여서 쓸 필요도 없고요. 우리 적정한 수익률 계산해서 맞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허그도 옛날에는 막 높였었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감정가 대비해서 기계적으로 막 쌌거든요. 네. 약간 눈치 보나 봐요. 아, 또 직장인이어서 혼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201호입니다. 네. 2층.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2층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201호라 이쪽 라인인데 거실이 이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향이 남향이거든요. 네. 해가 남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아이고 조금 아쉬운 거는 앞에 이 집이 지금 2층 건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2호 라인은 지금 볕이 많이 안 들어요. 여름에는 그래도 들 것 같은데 네. 지금이 12월이잖아요. 12월에 해가 조금 더 기울어서 지나가는 거 아세요? 네, 알죠.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죠? 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볕이 좀 잘 안 드네요. 네. 겨울에는 조금 추울 수도 있겠어요. 이거는 좀 단점입니다. 아쉬워요. 3층부터는 잘 되네요. 네, 3층 이상이 괜찮아 보이네요. 2층하고 3층하고 아마 매매 시세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리고 2층은 또 아쉬운 게 문 열면 바로 옆집 벽뷰입니다.
아, 좀 아쉬워요. 다른 방도 이쪽이긴 한데 지금 나무 때문에 들어가기 좀 힘들거든요. 여기 바로 옆에도 또 빌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도 문을 열면 벽이다. 아, 이거는 좀 아쉽죠? 네. 그만큼 저렴하게 우리가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대신 이쪽으로 뚫린 방들은 4m 도로죠. 네. 도로를 끼고 있어서 이쪽은 그래도 답답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거실 쪽으로 다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죠. 네, 우리 201호는 실외기 자체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점유를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겨울이라 에어컨이 필요하진 않아요. 네. 공실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이라고 해서 항상 공실이진 않거든요. 요즘 집주인이 살기도 하고 네. 깔세 맞춰놓기도 하고, 우리 회원님도 최근에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을 받았거든요. 네. 그 단기 임대 3~4멘트 누가 돌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예약까지 꽉 차 있다고 하던데. 그런 명도 어떻게 해요? 그 상관없어요. 아, 네, 명도는 다 가능합니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고요. 네.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지금 내부에 들어왔는데 센서등이 좀 고장이 났나 봐요. 안 켜지네요. 따로 관리하는 업체가 없을까요? 여기 뭐 종합건물 관리라는 업체가 있기도 하고요. 청소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오전 중에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인가요? 네, 월요일이요.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와서 청소는 하고 왔어요. 불은 안 붙이나 봐요. 청소만 하시나 봐요. 안내문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관리비 미납 호실에 대한 조치 안내하고 미납 관리비를 네. 21년 10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6개월 이상 미납 호실이거든요. 그럼 최소한 21년 3월 이후에 아예 사람이 없었나 본데요. 지금 오렌지힐 관리사무소인데 연락처가 나와 있네요. 관리팀장이라고 해서. 오늘- 이거는 한번 연락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용 관리비를 얼마나 좀 미납을 하고 있는지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월 관리비가 여기 잘 정리되어 있죠. 이래저래 다 합쳐서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딱 5만 원이 아니라 정확합니다. 5만 150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물탱크 청소비가 있는데 이거는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대략 70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가겠네요. CCTV는 작동을 하는데 9개 중에 지금 4개는 작동이 안 해요. 근데 5대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녹화는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죠. 엘리베이터는 크진 않아요. 8인승이에요. 2층이라 뭐 엘리베이터 탈 일이 그래도 타고 다니죠. 사람들 있으면. 네. 뭐 짐 가지고 왔으면 타고 다니죠. 좀 작긴 하지만 빌라는 뭐 이 정도 합니다. 원래 큰 게 편리하긴 하지만. 있다는 게 어디예요? 그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래도 2층은 센서 등이 들어옵니다. 오늘 물건은 201호. 이건 이제 글씨 조금만 보여도 뭔지 알죠? 안내문. 네, 법원에서 날라온 안내문이고 뭐 도시가스 관련돼서 본 거고요. 이게 이렇게 꽂혀질 정도면 굉장히 오랫동안 공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먼지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문은 안 열리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우리 옥상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옥상은 6층이니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도록 하죠. 뭔가 청소는 하는데 청소만 하고 시설 같은 거 관리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게 단독 빌라의 단점이에요. 아, 간혹 이런 빌라들은 반장님 한 분 뽑으셔가지고 네. 그냥 청소 정도만 해요. 근데 이제 단정 빌라 있죠. 네. 단정 빌라는 확실히 이런 관리가 철저하게 돼요. 근데 관리를 해야 세월이 흘러도 상태가 좋거든요. 네. 그건 좀 아쉽죠. 그래도 그러니까. 옥상 쪽은 좀 깔끔한 느낌 드네요. 네. 근데 얘 약간의 누수나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얘가 물탱크실인가요? 어이구. 네, 옥상은 굉장히 볕이 잘 들어와요. 이거는 어디일까요? 잠겨 있습니다.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도 창고가 있네요. 빌라는 수납 공간이 불편하다 보니까 뭐 1층이든 아니면 옥상이든 이렇게 가건물을 만들어 가서 뭐 이렇게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뭐 옥상에 빨랫줄, 오래된 빨랫줄인데 그래도 나름 관리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말끔하지는 않지만 네. 손은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방수 페인트나 이런 것도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하고 옥상에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확 트인 느낌은 납니다. 우리가 아까 왔었던 등촌역이 저쪽에 있어요. 이게 등촌로. 그래서 건너편 보이는 아파트는 등촌동이에요. 여기가 목동. 그래서 이쪽이 이제 목동 학원가가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선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뭐 여기서 학원가 가는 데는 멀진 않아요. 차로 금방 갑니다. 네. 걸어가기는 멀고요. 이 정도로 노후됐으면 재개발은 안 돼요. 여기요. 네.
일부 좀 진행하는 데가 있어요. 아까 우리 등촌로 방향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네. 거기는 노후화가 굉장히 돼서 진행 중인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조합 설립 인가까지 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까 목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얘기했는데 네. 그 인근에 있는 빌라 주거 밀집 지역들은 이미 뭐 신통으로도 묶이고 모아타운으로도 묶이고 하면서 재개발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등촌로 중심으로 등촌동 방향 거기도 지금 모아타운이 선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입지가 괜찮아요. 나쁘지 않죠. 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올라오면 좋겠죠. 근데 우리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모아타운 일부 얘기가 있긴 한데, 근데 이쪽 블럭이 준신축이 좀 많아요. 여기까지 묶여서 진행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현수막 부착이 되어 있었죠. 네네. 전화해서 확실히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냥 아마 포함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한 10년 후쯤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여기가 2016년에 지어졌잖아요. 네. 보니까 주변에 2016년에 지어진 빌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빌라가 올라왔었나 봐요. 한번 빌라 업자들이 휩쓸고 간 것 같아요. 이렇게 살펴봤고 내려가서 관리 업체 한번 전화 확인을 해서 관리비 미납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오렌지힐 관리사무소인가요? 아, 저 하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201호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요. 경매 나와서 혹시 미납관리비를 좀 내야 될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확인 좀 하려고요. 그러시면 네. 제 문자로 입금 관리하는 업무폰 직원 번호 찍어드릴게요. 네. 그걸로 연락하시면 되거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문자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바로 왔어요. 바로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네, 선생님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오렌지힐 관리사무소 담당자한테 연락처 받고 좀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네. 201호의 미납관리비 때문에 좀 전화 좀 드려봤어요. 201호요? 혹시 네. 전화 주신 분은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이 물건이 경매 물건 나와서 네, 그러세요? 네. 여기가 공실인 지가 좀 한참 지나서 작년 7월부터 공실이어가지고요. 그래서 관리비가 지금 2월분은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11월분까지 하면 70만 2,980원 정도 되세요. 이거 낙찰받은 네네. 사람이 납부를 다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월 정액제라 43,000원이시고요. 네, 중간에 뭐 특별하게 뭐 수리하거나 이럴 때만 조금 더 올라가긴 하는데 네. 거의 그냥 43,000원 정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거의 다 공용 관리비라고 좀 보면 되는 예. 거죠? 거의 100% 공용이시고요. 공과금 같은 경우는 다 개별이세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여기 따로 뭐 반장님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리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쵸. 예, 상주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기본 관리비만 걷어서 최소한의 운영을 해드리는 업체예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내 감사합니다. 네. 예. 약간 관리 상태가 엄청 좋진 않아가지고 네. 저는 이제 반장님 뽑아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했더니 이제 전문 관리 업체에서 좀 맡아서 관리비 수납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라든지 전체 수리 비용이 한꺼번에 나올 때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일부 수수료를 떼면서 제 관리비를 나가고 있는 거고, 지금 한 달에 기본적으로는 43,000원 정도 나간대요. 근데 일부 수리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201호 같은 경우는 23년 7월부터 현재 공실 상태라고 해요. 24년 11월까지 지금 되어 있는 게 총 72만 원 정도. 그러면 뭐 12월까지 하면 한 1월쯤에 낙찰 받겠네요. 네. 그러면 한 8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빌라도 공용 관리비는 꼭 확인을 하고 입찰가 산정할 때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파트 관리비처럼 낙찰자 무조건 인수인 거죠? 아, 예, 인수입니다. 원래 공용관리 부분만 낙찰자가 인수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아파트든 아니면 빌라든 그 자체 내규를 항상 우선시해요. 우리 공용관리비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파트 내규에 그게 아니다, 뭐 전체 다 뭐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우리가 여기까지 확인을 했고, 그래도 주변에 우리 부동산은 또 들려봐야 되잖아요. 현수막. 예. 현수막도 확인해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거 부동산 가서 또 확인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한번 가보시죠. 네. 근데 생각보다 준신축 빌라가 좀 있어서, 근데 뭐 모아타운 선정이 된다라고 해서 다 되진 않습니다. 네. 모아타운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선정 너무 쉽게 됐었죠, 지금까지. 네. 중요한 거는 지정 고시까지 가는 구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빌라 바로 옆에 지금 목삼동 주민센터가 있어요.
북카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옆에 이런 시설이 있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찾아서 출발하시죠. 와, 여기도 사장님이 안 계세요. 다 닫았네요. 지금 저희가 부동산을 한 6군데 지금 돌아다녔죠. 네. 특징이 있어요. 불은 켜져 있어요. 문이 잠겨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오늘이 월요일이죠. 네. 근데 지금 부동산마다 부착되어 있는 거는 공통 휴무일이 토요일로 돼 있어요. 격주 토요일. 그리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일로 적혀져 있는데 지금 사장님이 안 계세요. 네. 여기도 똑같아요. 오늘 단체로 송년회 같은 거 하시나요? 어쨌든 제가 실거래랑 그다음에 매물 조사는 미리 좀 해놓긴 했는데 네. 여기가 최근에 실거래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네. 실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경매 물건 나왔던 오렌지 힐 있죠? 네. 그게 최근 3년 실거래를 보니까 그래도 한 건 거래가 있더라고요. 23년 11월에 매매 거래가 있습니다. 4층이고요. 전용은 12.4평으로 경매 물건이랑 동일합니다. 그게 3억 5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1년 전에. 그리고 바로 인근에 뭐 연식도 연면적도 비슷한 빌라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것도 24년 6월에 6개월 됐죠. 3억 8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연면적이 한 평 정도 더 넓은 연식은 조금 새 거인 빌라가 있는데 24년 9월에 3억 2천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거래된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생각보다 2016년에 지어진 빌라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3억 내외에서 다 거래가 됐어요. 경매 물건도 한 3억 네. 정도에는 거래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억에서 한 몇백 더 받아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하네요, 진짜. 네, 비슷하고요. 지금 매물도 좀 보면요. 근데 매물은 그냥 우리가 숫자로만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네. 빌라는 개별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똑같은 연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들어가 보면 실제 면적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조가 다 제각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빌라랑 저 빌라랑 위치나 입지나 뭐 언덕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빌라는 가능한 이 동네에서 이 경매 물건 컨디션이 가장 비슷한 매물들이 얼마큼 어디에 포진되고 있는지를 일일이 다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경매 물건이 그래서 내가 단기 매도 하려고 했을 때 몇 번째로 매도가 되겠구나, 아니면 어느 정도 가격에 매도가 되겠구나 라는 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빌라를 보려고 몇 군데 부동산을 돌아다녔는데 오늘은 지금 볼 수 있는 매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찰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부동산 들려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들려서 나와 있는 매물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좀 확인을 해보면 현재 2016년에 사용 승인된 경매 물건이랑 이 동일한 빌라가 전용 12평이 3억의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냥. 그리고 거의 비슷한 게 3억 2천에도 있고요. 또 이 매물도 거의 비슷한데 3억 5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물은 3억부터 3억 5천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로 거래는 3억 선에서 좀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3억의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거의 뭐 연식도 그리고 위치도 입지도 거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내부에 들어가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등촌역 역세권, 여기는 도보 한 10분 거리잖아요. 네. 역세권으로 가면 매물이 좀 나와 있긴 한데 여기는 3억 중후반대, 그리고 4억까지 매물이 있어요. 뭐 적게는 뭐 7, 8천 차이, 네. 많게는 거의 1억 정도까지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당연히 안쪽으로 좀 올 수밖에 없어요. 네. 살짝 좀 오르막길이 있고 거리는 10분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금액 차이가 뭐 7, 8천이 작진 않잖아요. 크죠. 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올 분들도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죠. 네. 2억 5천에 우리가 낙찰 받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2억 5천에 낙찰 받으면 우리가 대출은 대략 80%는 나와요. 뭐 사업자 신탁으로 받으면 네. 2억 5천에 낙찰 받으면 2억이 대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투자금 얼마큼 있으면 돼요? 한 5천 정도. 5천만 원. 네. 근데 우리 취득록세, 또 이전 비용 내야 되니까 한 400 정도 들어요. 그럼 초기 투자금은 5,400만 원. 네. 근데 우리가 3억에 매도를 했다. 시세 차익은 5천만 5천만 원이죠. 근데 이 시세 차익이 다 우리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취득록세도 내고 그다음에 기타 이자 비용도 내고 뭐 내부 상태에 따라서 일부 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네. 아까 미납관리비도 있었고 그리고 양도세는 원래 개인으로 매도하게 되면 77%예요. 네. 근데 우리 매매 사업자 활용할 거라 뭐 이 정도 구간이라고 하면 15% 정도.
그 일부 공제 126만 원 공제가 되죠. 네. 전체 다 합하면 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취등록세, 기타 이자 비용, 양도세까지 모두 합해서. 그러면 우리 아까 5천만 원 벌었죠? 네. 1,700 빼주니까 3,300만 원. 네. 순수익이 3,3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5,400만 원 투자금 들어가서 3,300만 원 수익이 남는 거죠. 오. 나쁘지 않죠. 좋죠. 이게 만약에 빌라가 아니다 아파트였으면요, 순수하게 남는 돈 1,000만 원 조금 넘을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 매도 하시려면, 그리고 수익까지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조금 더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빌라 조사하려면 굉장히 또 꼼꼼하게 조사를 해야 되죠. 네. 오늘은 저희가 매물을 못 봤지만 진짜 매물 다 보셔야 돼요. 경매 물건도 내부에 들어가서 내부 구조까지 보셔야 그 기준점을 가지고 주변의 매물도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쉽진 않겠죠. 네. 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안 한 만큼 네. 더 보는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은 쉬운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빌라가 훨씬 더 수익이 되긴 하지만 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 가면 어때요? 실제적인 수익은 적을 수밖에 없죠. 네. 거기가 이제 화곡동. 화곡동을 비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네. 여전히 거래는 활발히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좀 몰리지 않는 곳, 그래서 순수익을 좀 높일 수 있는 지역들을 어떻게 찾아가면 될까요? 사실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물건을 찾고 열심히 현장 임장을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 초보자분들이 혼자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죠. 그쵸. 쉽지 않아요. 하다가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동료를 만드는 거, 같이 할 사람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스터디반 일부러 만들었잖아요. 우리 회원님들 7주 동안 수업 다 들었는데 막상 또 혼자서 물건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점점 경매에서 손이, 발이, 마음이 떠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회원님들 더 낙찰 회원이 되셨으니까 잘 되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터디반 만든 거예요. 비용도 1년에 60만 원이죠. 1년에요? 네. 월에 아니고요? 네, 1년에. 그래서 격주 임장, 격주 수업으로 매주 보는 거죠. 와, 너무 그래서 저는 2025년도가 좀 기대가 되는 게, 확실히 이렇게 물건을 찾고 현장 임장 다니다 보면 이거 물건 보는 눈이 띄어져요. 그리고 또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실제로 낙찰받고 실제로 수익을 내시죠. 그래서 25년도에는 저희 더 낙찰 회원님들의 더 낙찰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제 혼자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나는 혼자서 잘 못하겠다, 뭔가 조사를 했는데 좀 찝찝하고 누군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더 낙찰과 함께 하시면 괜찮겠죠. 네. 근데 스터디반은 우리 회원님들 대상입니다. 회원님들만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복동의 빌라를 좀 보러 왔어요. 준신축이고 깔끔하고 깨끗하죠? 네. 다만 주변의 빌라들이랑 좀 비교를 해봐야 정확한 매매 시세가 나올 것 같은데, 확인하지 못한 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입찰하신 분들은 잘 조사하셔가지고 소액으로 단기 투자까지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까 근데 추진이 저기서 갔다 왔지 않았나요? 뭐하러? 참, 추진이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동네를 올라가는 중에 추진이 현수막이 걸려 있어가지고 네. 좀 보고 왔는데, 아쉽게도 오늘 경매 나온 물건에 있는 주소지는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물건은 오랜 시간 보유해야 될 물건이 아니라 단기 투자, 낙찰받고 바로 매도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도 임장하는 거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길 응원할게요. 네. 갑시다.